안녕하세요. 신임 유튜버 사람연구가입니다. 요즘 나는 솔로 27기가 정말 재밌는데요. 그 중심엔 정숙, 상철, 영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판을 많이 듣고 계신 정숙님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건전하게 정숙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나는 솔로를 보면 결과적으로 정숙님은 상철님께 까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철님은 정숙님이 여러 남자들에게 플러팅하는 걸 알고 있었고 상철님이 고민하는 이유 중 이게 꽤나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철님이 누구를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지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꽤나 정숙님께 실망한 듯 합니다. 모두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 인기 많으시니까. 이런 워딩을 봤을 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철님도 나름 파악이 완전 끝난 게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시청자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철님이 모르는 선에서 정숙님은 꽤 몰래 다른 남자한테 플러팅을 해온 것 같은데요. 그런 플러팅을 몰래 했다 하더라도 은연중 남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몇 박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여러 명에게 플러팅하면 들킬만 했겠죠. 특히 전날 영철님과 셀카 찍고 하는 걸 분위기를 통해 충분히 유추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철님은 아침에 제정신으로 산책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말하다 보니 자기도 바라면서 깨달은 듯합니다. 아, 정숙님은 일단 아니다. 속어법으로 생각하면 일단 옥수님이네 라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님에게 직진하기로 마음먹은 듯 보입니다만 제 생각엔 상철님이 옥수님을 진짜 좋아해서 옥수님께 직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은 정숙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여러 남자에게 플러팅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먼저 좋은 점부터 보자면 정숙님은 누가 봐도 자연미인에 이쁘고 매력적입니다. 상철님의 6대1 발언만 보다 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27기 남자 출연자들 6명 전원이 정숙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뜯어보면 정숙님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확실히 정숙님이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여성스러운 매력도 남다릅니다.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남자를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스킬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스킬이든 아니든 실제로 눈앞의 사람과 잘 지낸다면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킬이 없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정숙님의 장점은 많겠으나 오늘은 정숙님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뤄볼게요. 제가 보기에 정숙님의 가장 큰 문제, 인생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결혼 상대를 만나기에 방해되는 정숙님의 첫 번째 특징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성향과 그걸 가능케 해주는 매력적인 외모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정숙님이 어장을 친 게 아주 잘 보이지만 저게 실제 사회 나가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어장이 나는 솔로 27기 내에서 동시에 3명쯤한테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A집단, B집단 등 다양한 집단에서 어장을 펼치기 때문에 어장한 물고기들이 서로를 마주칠 일이 없으며 물고기들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어장이 더 강하고 많을 것입니다. 이런 어장을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론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숙님은 기본적으로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난이도가 훨씬 쉽기 때문에 다수의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태도를 견지하는 식으로 사회성이 발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런 상상 살면서 안 해보셨나요? 적어도 남자라면 한 번씩은 해보는 상상일 건데 주변의 모든 이성이 자기를 좋아하면 얼마나 세상이 즐거울까라는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걸 정숙님은 실제 인생에서 실현하고 있는 건데요. 정숙님 정도로 이쁜 여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아마 공대에서 그걸 실현시키고 그게 일상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타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 특히 여러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정숙님 입장에선 당연했을 것이고 그 관심과 애정의 맛이 중독적이고 달콤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어도 그 애정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의 남자에게 30의 애정을 받으면 150의 애정을 받을 수 있는데 1명의 남자에게 100의 애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그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어장을 친다면 물고기 역할을 하시는 남성분들은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때론 밥이나 술도 사주고 힘든 거 있으면 대신해주는 등 연애 초반이나 할 수 있을 법한 행동들을 해주겠지만 실제 남자친구는 몇 개월쯤 만나다 보면 그 정도로 잘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밥값도 적당히 반반하고 싶고 적당히 자기 시간도 가지고 싶고 하는 등 점점 편한 연애로 넘어가면서 상태가 바뀔 수 있는데 정숙님은 이에 대한 내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자극적인 다른 남자들의 애정 공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누군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이성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좋아해준다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감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선 일불부채이기 때문에 여러 이성에게 이성적 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본능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여러 이성과 잘 지내고 싶고도 사회 통념상 그러는 건 도덕과 결부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혼 정년기의 남녀라면 20대와는 보다 보수적으로 이성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정숙님이 꽤나 정숙하게 한 남자만 바라보는 연애를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걸 즐기고 그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몸에 배었고 어장을 치는 게 그간 삶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서도 어장을 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숙님을 너무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 일반인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초사회, 자기랑 다른 종족이라 할 수 있는 남자들과 잘 지내며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정숙님을 조금 좋게 봐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성 출연자분들과도 잘 지내시니까 인성도 괜찮다고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요? 물론 눈으로 흘끼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긴 했는데 일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러하고 정숙님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 고독하게 살며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평소 남자들과 조금은 거리를 두고 결혼을 위해 자기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남자만 주변에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애정의 맛은 중독적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필요 없는 애정을 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선 모두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 이상 이성 간의 순수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남자와 잘 지내는 것이 그간의 남초 사회에서 생존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위해선 이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드릴 좋은 말들이 꽤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님이 결혼하기에는 아쉬운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중요할 때 솔직하지 못한 점과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회피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숙님이 딱히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숙님은 꽤나 이런 부분이 강하십니다. 먼저 정숙님은 절대 본인 입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다든지 남자 쪽에서 와줬으면 좋겠다든지 등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숙님이 보다 솔직하게 이러저러해서 남자 측에서 울산으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냐? 혹시 왜 그렇냐? 뭐 종종 서로 왕복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등의 건전한 토론과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애초에 그런 말을 꺼내지 않음으로써 울산이라는 지역적 단점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의외로 정숙님께서 말을 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숙님이 이런 식으로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숙님은 또한 상철님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철님을 향한 직진 모먼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정숙님이 상철님께 플러팅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숙님은 인터뷰에서는 상철님이 항상 좋다고 하면서 막상 상철님에게는 그런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정숙님이 수동적이고 중요한 영역에서는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많은 순간에서 정숙님은 막상 중요할 때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숙님이 타인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지킬 건 지키는 편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정숙님은 어찌게든 상철님이나 광수님께 선을 그은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광수님이나 영철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님만 찾는 것은 정숙님이 정말 솔직하게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수님이나 영철님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정숙님께 직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정숙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 즉 나를 남자로 보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 근처에는 가지 않으며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영철님과 강수님을 대하며 적당히 기분 좋고 사이 좋은 관계로 남았기에 정숙님의 어장 관리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상철님을 불러내는 눈짓이 이슈가 됐었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건 능동적으로 상철님을 불러낸 게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가 기본값인 상태에서 상철 오빠가 나를 능동적으로 불러내줘 라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남자와의 많은 의사소통에서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태도는 꽤나 여성적인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나름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수동적인 태도가 막상 정숙님이 원하는 남자는 쟁취하는 데 방해되는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정숙님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지금껏 남자들에게 선택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남자를 고르는 식으로 연애를 해왔을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서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갖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쭉 유지된다면 정숙님은 이후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다른 남자가 대시한다면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기는 등 또 다른 어장을 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숙님 본인이 청렴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게 된다면 꽤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철님이 갑자기 돌아선처럼요.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정숙님이 결혼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좋지 않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할 말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영상에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영철님과 상철님 같은 인기남들이 하는 사고 회로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1영상을 목표로 할 테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